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상생 서포터즈 5기 김진영입니다. 제가 컨셉을 유튜브에서 요즘 유행하는 브이로그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진튜브로 바꿨는데요. 중간에 광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로는요, 태극기에 대한 설명, 음향오행, 중간에 광고, 그다음에 치유와 돕기, 그다음에 일제감정기 때의 다양한 태극기,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태극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태극과 4개의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우리 민족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모서리의 4개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의 조합으로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건개는 하늘을, 공개는 땅을, 감개는 물을, 이개는 불을 상징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공감리는 천지일원입니다. 천지일원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천지는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를 일월이 운행하면서 시간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거하는 한 민족의 의상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음향오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에는 우주의 변화 원리를 심오한 음향오행의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향오행은 원리는 우리 문화의 바탕이자 우주 변화를 파악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음향을 외시로 들면 태양, 불, 남자가 양이고 남, 달, 불, 여자는 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행은 목화, 토, 금, 수인데요. 이것은 음양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목화는 양, 금, 수는 음인데요. 그렇다면 토는 무엇일까요? 토는 음과 양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에는 8개가 숨겨져 있는데요. 주역의 구절에 의하면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개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8개는 모든 현상을 8가지 상으로 나타내어 여러 가지의 상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달초 테오부키 씨는 천지 수학의 원본 화두를 만들었는데, 이 하도 안에 태극기의 8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도는 천부경에서 밝힌 10개의 수가 천지 우주의 공간과 시간의 틀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도는 이와 같이 목이 있어야 화가 있을 수 있고, 목이 타고 남은 재가 토가 되며 작은 토가 모여 금이 되고 금이 수로 인해 다시 목이 되는 것처럼 상생하는 것입니다. 낙서는 시조 당공한검이 완성하여 우에게 전성한 것입니다. 낙서는 반대로 화는 수로 끌 수 있고 수는 토로 막을 수 있는 이런 구조처럼 서로 상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물이 모든 변화를 일으킬 때에 음양은 항상 억압과 반발이라는 모순과 대립을 나타내면서 모순, 대립, 조화의 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광고를 볼 것인데요. 이제 광고에는 빠질 수 없는 프리미엄처럼 진튜브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광고를 스킵하고 싶으면은 진튜브 프리미엄을 결제를 해볼 텐데요.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결제가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보겠습니다. 마침 이 광고는 앞에서 말해왔듯 태극기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 가셨다면 이 광고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어떠신가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는 어디서 유래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광고였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치유와 도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는 배달국의 14대 한웅인 지우 한웅으로 지우천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신처럼 용맹이 뛰어났고 구리로 된 머리와 새로 된 이마를 하고 큰 안개를 일으키며 세상을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치우천왕은 현재 현원과 10년과 73회 전투에서 승리하여 군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치우천왕의 용맹한 모습을 도깨비로 표현한 것이 훗날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가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군신인 치우천왕제를 울리는 행사인 tuk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tuk제를 국가 제사 중 하나로 정하고 전국에 tuk수를 두었는데 이때 서울의 뚝섬은 tuk제가 지내던 tuk신사가 있던 곳입니다. 뚝섬의 지명은 tuk신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uk제 때 항상 울리던 깃발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끼입니다. 도끼는 고대부터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군신 치유를 상징하는 깃발을 말합니다. 도끼는 고대부터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반드시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 예로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의 통제사가 병사들을 지휘할 때도 도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tuk제에서 도끼를 보고 태극기를 창안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기호 신사에 의하면 전쟁에 나갈 때 도끼를 매우 중요하게 모셔 중군에 세운다라는 기록과 함께 도끼의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의 태극기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개드릴 내용은 일제감정기 때의 다양한 태극기 모습인데요. 일제감정기 때의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를 어두운 테마로 쓰겠습니다. 일제감정기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여 전국적인 만세 시위에 태극기가 사용되자 태극기는 항일 운동의 상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하였으나 임정 수립 초기에는 태극기를 국기라 칭하지는 않고 단체의 깃발로 사용하다가 1942년부터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한복선언과 함께 태극기 사용이 자유로워졌고 태극기는 강복 해명된 한국의 다양한 국기로 인식되어 1946년 1월 14일 태극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탄생하였는데 어떤 태극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독립문에 새겨진 태극기, 진간섭 백초열 스님의 태극기, 안중근 의사 태극기,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봉준이 제작한 임시의 정원 태극기, 김구 세망명 태극기, 한국광복군 태극기 등 여러가지 태극기가 존재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단 말처럼 우리 민족의 가장 크고 아픈 상처를 입은 역사와 함께한 당시의 태극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와 같이 변천하면서 우리의 생사보락을 같이 한 태극기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것이며 자국민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태극기는 우리의 얼굴처럼 한 국가의 얼굴이자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와 같이 역사를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아이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 현재의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라는 아이디 감사합니다. 제가 푸사 사진을 색깔별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색깔들이 모여 무지개를 만든 것처럼 비슷한데 다른 국민, 댓글들이 모여 한 국가, 문장을 만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이로그 컨셉의 유튜브였습니다. 발표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